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교촌 F&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는 지난달에도 제가 이제 방송할 때 한번 해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좀 충격을 줬었죠. 하지만 그 충격을 받은 그 적자를 만든 그 2분기 실적은 이 교촌 이 F&B의 이 유통 단계를 보다 이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비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이거는 3분기 때부터 다시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용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교촌 F&B의 프랜차이즈인 교촌 치킨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브랜드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. 국내 가맹점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가맹점과 가맹점 사이의 거리를 일정 정도 주는, 그래서 이제 가맹점도 살고 이 중앙 그 프랜차이즈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촌 치킨 이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그런 사이에 경쟁 그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격적으로 이 점포를 늘려가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아시안컵이나 같은 이런 월드컵 예선전 같은 축구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 치킨 소비가 많았지만 이 파리올림픽은 우리와 시간대가 완전히 거꾸로 되면서 별로 흥행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. 그 부분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별 도움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해외 진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국내 매장은 그대로 숫자를 거의 뭐 별 차이 없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해외 매장은 공격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도 이제 그 사업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벌리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죠. 왜냐면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라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긴 있습니다. 자, 지금 교촌 F&B의 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원부자재를 중앙에서 F&B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이거를 그 어떤 특정한 무슨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F&B라는 중앙에서 하고, 이 식자재들을 가맹점 지역본부에 내려주면 가맹 지역본부가 그걸 받아서 또 가맹점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또 넘겨주는, 그래서 거기서 또 마진을 또 띄게 되는 이중의 마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가맹 지역 본부를 요번 기회에 모두 직영점으로 바꿨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F&B와 가맹점 간에 직접 거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, 즉 중앙과 가맹점이 직접 지역본부라는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용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에 관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가맹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 중앙 프랜차이즈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만들어냈고 하면서 이런 그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보면 이 국내 프랜차이즈 쪽에 원부자재 같은 유통을 하는 게 벌써 92.5%의 이제 매진을, 그러니까 이 매출을 달성하게 됐고요. 대부분이 다 이 매출액이 이 원부자재 같은 이 중앙 프랜차이즈가 각 가맹점에 그 판매하는 걸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과 비슷하게 매출액 자체가 가맹점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한 91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번엔 21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죠. 그리고 2분기 때는 오히려 98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맹 지역 본부에 대한 이 직영화 하는 데 들어가는 목돈을 한꺼번에 돈이 나가면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. 하지만 이번 비용은 일시적인 그 비용일 뿐, 이게 이제 경상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아니라 이벤트적으로 발생한 거라 다음 분기에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
이 교촌 F&B는 최대주 지분이 높기로 유명합니다. 권원강 회장이 69.2%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지분을 갖고 있고, 특수한 개인 포함해서 69.39%이기 때문에 거의 뭐 70% 정도가 그 최대주 지분으로 묶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더 본 코리아라고 이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식품 프랜차이즈가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특히나 이제 교촌 F&B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고,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이제 그 다른 그 치킨 프랜차이즈들과 다르게 역사도 오래됐고, 나름대로 탄탄한 이 가맹점 본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, 가맹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자체도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더본 코리아가 들어가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, 그렇게 되면 교촌 F&B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번에 교촌 F&B가 대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변우석 배우를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이런 슈퍼스타를 그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직접적인 그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국내 F&B, 이 교촌 F&B가 국내 가맹점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이 변우석 광고 모델비가 굉장히 큰 그 비용으로 뭐랄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는 이 변우석 그 모델료가 이제 지급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 배우 변우석 씨가 이제 광고 모델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 이름을 떨친 그런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의외로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,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.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교촌 F&B의 3분기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, 이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 대세 배우인 변우석 광고 모델료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3분기 때 교촌 F&B는 다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죠. 자, 보시게 되면 교촌 F&B가 주가가 지난 9월달 이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다는 게 공개된 이후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10,000원 정도로 예상했던 걸 요번에 이제 주가 급등으로 달성을 해냈죠.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. 3분기 실적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돼서 그게 제대로 잘 반영이 됐으면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다음 4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겠지만, 그렇지 않고 오버슈팅 했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무엇이됐든 간에 교촌 F&B는 더본 코리아가 11월 말에 이제 11월 달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, 그에 따른 기대감, 이 프랜차이즘에 대한 그 재평가랄까요?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또 동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촌 F&B가 가장 큰 이 본 코리아의 상장 IPO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이 어떤 IPO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 들어가면 그와 유사한 업종을 갖고 있는 장내 업체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게 그 업체가 상장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이후보다 상장하기 전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더 잘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지금 교촌 F&B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